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셨나요? 수백 발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아이언돔이 필사적으로 요격하는 모습 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기습 공격한 이후 양국 간 미사일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깨달았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분야에서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궁2, LSAM, 장사정포 요격 체계까지 중동 각국이 앞다투어 한국의 방공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런 한국의 숨겨진 방산 기술력을 깨달아가는 한 외국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연매출 11조 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방산 강국임을 증명하고 KF-21의 장거리 유도탄이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친 현실을 목격한 미국 컨설턴트의 놀라운 각성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방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에밀리입니다. 15년간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일해왔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와 맥킨지에서 경력을 쌓다가 방산 전문 컨설턴트로 독립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나라의 무기 체계를 분석해왔는데 솔직히 한국은 그저 작고 실속 있는 공급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진짜 방산 강국이고 한국은 그냥 가성비 좋은 중간급 업체 정도라고 여겼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형 방산업체 고객사와의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로키드 마틴의 서브 컨트랙터로 일하는 기업이었는데 매출이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큰 회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고객사 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를 보니 미사일 방어체계 시장이 뜨겁군요. 우리 클라이언트들도 대안을 찾고 있어요. 한국 업체들도 검토해 볼까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글쎄요. 물론 나름 괜찮은 기술은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미국의 패트리어트에 비할 바는 아니죠. 예산이 부족한 고객이라면 이 정도면 무난할 거예요. 품질 대비 가격은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엔 한국은 그저 저비용 대안 정도였어요. 품질은 적당하고 가격은 저렴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현대자동차가 토요타나 BMW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것처럼 말이죠. 회의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기술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방공무기 관심 급증, 한국의 천궁2, LSAM 등 방공 시스템이 중동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을 너무 얕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충격을 받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2024년 실적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 11조 2,462억 원, 영업이익 1조 7,247억 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달러로 환산하면 매출이 약 84억 달러, 영업이익이 13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웬만한 유럽 방산업체보다 큰 규모였어요. 국내 방산업체 중 최초로 연매출 10조 원과 영업이익 1조 원을 동시에 넘긴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방산 부문만으로도 매출 7조 56억 원, 영업이익 1조 5,659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저는 몇 번이고 숫자를 확인했어요. 전년 대비 매출 70%, 영업이익 173% 증가라니.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 성장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비중이 53%에 달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넘어섰다는 점이었거든요. 약 4조 4천억 원의 수출 실적, 달러로 환산하면 33억 달러예요. 이건 더 이상 작은 공급처가 아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도 뉴스를 읽고 있더군요. 서둘러 고객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한국 업체들 말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사 임원의 목소리에서 의외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뭔가 새로운 정보라도 있나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연매출 11조를 넘겼습니다. 영업이익만 1조가 넘어요. 유럽의 웬만한 방산업체보다 큽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회사네요. 당장 자료를 더 수집해보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요. 단순히 작은 나라의 작은 회사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큰 실수였다니. 마치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한 격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안전분리 비행시험이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시험이야 성공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였습니다. 이 유도탄은 전쟁 초기적 후방의 핵심 표적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하는 무기인데 항공기 선진국들도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과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분야였거든요.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스텔스 설계와 정밀 유도 항법 기술까지 적용된다니 이건 정말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발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FA50에서 31회 출격을 통해 조종 안전성, 하중, 환경시험을 모두 거쳤다고 하더군요. 항공기에서 유도탄이 분리될 때 구조물과의 간섭이 없는지, 분리 시 항공기 반응 특성이 임무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지까지 철저히 검증했다는 거예요. 2027년부터는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재해서 작전 운용 성능을 최종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기술은 숫자야. 근데 이건 현실이었어.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기술 격차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로 이런 무기를 개발해낸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창조해내는 일이었거든요. 고객사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에밀리, 한국 기업들과 미팅을 잡아보세요. 이제 한국 빼고는 전략을 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5년 컨설팅 경력에서 이렇게 빠르게 판단이 바뀐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산업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에서 672문 중 364문이 확정되어 매년 60여 문씩 2027년까지 공급 물량이 확보된 상황.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52억 달러 규모로 290대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정이었어요. 특히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의 안보에 민감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데 한국의 인프라가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면서 보니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사천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간 다음 사천으로 이동했는데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를 타면서도 놀랐어요. 이런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방산 기술이 부족할 리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장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KF-21 부속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은 씨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7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은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열정이 남달랐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부품 하나하나가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 기준보다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정적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지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인정해주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만든 부품이 폴란드 하늘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방산업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지은 씨 같은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리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KF-21 보라매의 제작 과정을 직접 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탄소 섬유를 80겹 압착해서 만든 주익, 정밀하게 조립되는 동체.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던 중 한국 방산업체들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한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개 계약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글로벌 진출이었어요. 폴란드의 K9 자주포 사업부터 살펴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본 계약 672문 중 현재까지 50억 달러 규모의 364문이 확정되었고 이미 72문이 인도 완료되었더군요. 매년 60여 문씩 공급한다면 2027년까지는 물량이 확보된 셈이에요. 천무 다연장 로켓포도 52억 달러 규모로 290대가 확정되어 35대가 인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루마니아에도 K9 자주포 수출이 확정되었고 호주의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까지.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특히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데 그런 나라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정말 의미가 컸습니다. 특히 HD현대가 수주한 잠수함 사업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인도네시아에는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3척을 수출했고 폴란드에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국가의 핵심 기밀이 들어가는 무기체계인데 이런 분야에서도 한국이 신뢰받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고객사 회의에서 이 자료들을 발표했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에밀리, 더 이상 한국을 저평가할 수 없겠네요. 우리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상황에서 천궁2와 엘셈 같은 한국의 방공무기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처럼 방공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인 상황에서 한국은 완벽한 대체제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방공무기 수요가 제한적인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는 한국산 방공무기가 최적의 선택지였어요. 한국이 방산 강국이라니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액만 4조 4천억 원. 이건 웬만한 나라의 국방 예산보다 큰 규모였거든요. 출장 마지막 날 우연히 명동에서 K드라마 촬영 현장을 만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있더군요. 호기심에 한 중년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었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는 독일에서 왔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거든요. 독일인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 블랙핑크. 한국 문화가 우리 삶을 정말 많이 바꿨어요. 처음엔 단순히 재미있어서 봤는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신뢰감이 생겼어요. 남편이 덧붙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이제는 한국 제품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LG는 물론이고 최근엔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독일도 방산업체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요? 독일도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인메탈이나 크라우스마파이 같은 회사들도 한국 기업들과 합작을 논의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요. 한류를 통해 형성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방산업체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드라마 K-팝이 우리 부부 삶을 바꿨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감성으로도 한국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서 국가 브랜드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독특한 경쟁 우위였습니다. 드라마 촬영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한류 콘텐츠들이 결국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방산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그날 밤 호텔 조용한 라운지에서 한국 출장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려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시간이 되어 12살 딸 사라와 통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뉴스에서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미사일로 싸우는 걸 봤어. 무서워 보이던데 우리는 안전한 거야? 딸의 순진한 질문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이런 국제 뉴스를 보고 있다니. 그래, 사라야. 우리는 안전해. 그리고 알고 있니? 엄마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한국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기들을 만들고 있어. 정말? 한국이? 사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응, 정말이야. 한국은 이제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가 되었어. 엄마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거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기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한국은 더 이상 작고 실속 있는 공급처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방산업계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클라이언트가 아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자랑스러운 파트너야. 가족 영상통화 중 딸이 물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한국 덕분에 안전해? 그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 사라야. 한국 덕분에 우리가 더 안전해졌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가 보여준 열정,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본 첨단 기술,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방산업의 위상.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저는 미국과 유럽이 기술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혁신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주 후 저는 고객사 임원진 앞에서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제안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실에는 CEO를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제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방산업계의 현재 역량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PPT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연매출 11조 원, KF21의 기술적 성취,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이란 분쟁을 통해 전 세계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궁2, LSAM, 장사정 포요격 체계는 이런 수요에 완벽하게 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중동 각국이 이미 한국 방공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고객사 CEO가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제시한 데이터들을 보니 한국 없이는 우리의 글로벌 전략을 완성할 수 없겠네요. 한국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임원도 거들었어요. 폴란드에서의 성공 사례를 보니 한국 기업들의 실행력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약속한 납기를 지키고 품질도 보장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신뢰성이야말로 장기적 파트너십의 기반이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지은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미국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고객사가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어요. 몇 시간 후 지은 씨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저희도 미국 파트너들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다음번에 오시면 KF-21 시험 비행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 체계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전략적 협력국이었어요. 고객사 고위 관계자가 한국 없인 글로벌 전략 못 짜겠다고 공식 발언한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전체 회의에서 CEO가 발표했어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시아 태평양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에밀리가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가능성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에필로그로 지은 씨와 다음 공동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이었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견은 기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계속해서 한국을 작은 공급처로만 생각했다면 이런 놀라운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했기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은 이제 더 이상 떠오르는 산업이 아니에요. 이미 세계 정상급에 올라선 성숙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취의 배경에는 지은 씨 같은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기술력과 정신력, 이 두 가지가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 바로 한국의 방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죠.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기술력과 정신력이 글로벌 시장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폴란드, 이집트, 호주, 중동 전역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면 그 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독창적인 기술력과 자부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 분들은 이제 꼭 눈을 뜨셔야 할 때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도 공감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의 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